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대체 불가능한 단백질과 비타민 C로 제가 정해봤습니다. 네, 대체 불가능한 거.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2차 좋아하죠. 네, 벤츠라는 차입니다. 네, 벤츠 차 좋아하죠. 네, 왜 벤츠를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그냥 좋죠. 네. 그냥 좋죠. 네. 네, 명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근데 이 회사의 슬로건이 있습니다. 네. The best or nothing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어떤 기업이든 그 브랜드의 가치를 볼 때 그 브랜드의 철학을, 브랜드의 슬로건을 봅니다. 근데 오늘 해야 될 뉴트라이트의 단백질과 아세로라 C의 뉴트라이트 브랜드에 대한 철학은 뭡니까? 씨앗부터 완제품입니다. 그죠? 이 브랜드의 철학, 이 브랜드의 슬로건이 그 브랜드의 성격과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벤츠라는 브랜드가 참 우리 소비자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러니까 벤츠라는 브랜드가 이미지가 좋으니까 벤츠에도 모델이 굉장히 많죠. 네, A 클래스부터 해서 S 클래스까지 또 AMG 모델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모델들을 여러분 상세하게 세세히 따져가면서 공부해가면서 그 자동차를 구매합니까? 아니죠. 그냥 벤츠니까 좋으니까 그냥 어떤 브랜드도 다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라는 브랜드 중에서도 그다음에 이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C라는 단일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 모델들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뉴트리트 브랜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빨리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AMG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벤츠 모델 중에서도 AMG라는 고성능 모델이 있습니다. 우리 그 공기청정기 할 때 AMG 모델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네, AMG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이 AMG 모델은 항상 보시면 이렇게 엔진룸을 열어보면 엔진룸에 이렇게 뭐가 보입니다. 여기에 사인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번에 어떤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독일어로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크리스티안 바쿰인가? 하여튼 이 사람의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크리스티안 바쿰인가? 하여튼 이분이 직접 이 엔진을 설계해서 제조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모델마다 모든 차마다 이게 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다르겠죠. 다른 사람이 만든 거죠. 같은 모델이라도 사람이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사람이 다 수작업을 한 겁니다. 이게 왜 적혀 있냐면 이 사람한테 이 엔진이 고장났을 때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이 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접 추적이 가능한다는 거죠. 즉 한마디로 추적 가능한 제품이 최고의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뉴트라이트 브랜드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명품은 추적이 가능하다.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어디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추적이 가능한 제품이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뉴트라이트 같은 경우에 트라운 레이크, 워싱턴에 있는 트라운 레이크 농장 가시면 이렇게 씨앗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만들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이게 씨앗을 각각 씨앗이 생산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모든 과정을 추적이 가능하도록 문서화합니다. 네, 영상은 A lot of the seeds that give life. 시간 관계상 패스하고요. 네, 그리고 또 트라운 레이크에서는 푸드뱅크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뉴트라이트 재료를 제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식품은행에 매주 기부도 합니다. 대단하죠. 지역 공동체에 이런 또 도움을 주는 기부도 하는 그런 이런 음식들을 기부하는 것까지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엘페타칼 농장, 다른 농장, 멕시코에 있는 엘페타칼 농장도 마찬가지 식물의 모든 과정을 문서화합니다. 네, 이 문서화하고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지어 수확 시기에는 식물이 땅에 닿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답니다. 왜? 더러워지니까 세척해야 되니까 세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소가 또 파괴됩니다. 이렇게까지 만듭니다. 네, 이렇게까지 만들고 영상을 패스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도 증명서를 발급하죠. 네, 이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답니다. 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이유고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세밀하게 문서화되어서 퀄리티를 보증한다.
증명서가 있다. 네, 이렇게 20년 넘도록 유기농 농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해 오고 지금까지 계속 지속해 오고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또 우리 아세로라 씨의 또 주 농장이죠. 우바자라 농장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추적 시스템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스템의 일원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해서 추적이 가능하도록 모든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어떤 농장에서도 어떤 제품을 만들고 어떤 식물에서 원료를 가지고 오더라도 항상 추적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관계농업이라고 있는데 관계십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오탄이에요. 관계농업. 이게 뭐냐면 가뭄을 맞이했을 때 물을 절약할 수 있고 작물 수확량을 늘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농업이 뭐냐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매년 엄청난 물을 사용하게 된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근데 이 물냉이 연못으로 인해서 거의 22,000리터의 물을 절약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유치라이트 농장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풍력 발전으로 인해서 바람으로 화장품을 만들고 바람으로 모든 전력을 사용하죠. 네, 물 사용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적 가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유치라이트는 건강기능식품 및 세계 판매 1위 브랜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유치라이트 브랜드 중에서 네, 이 농장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스트리밍으로 언제든지 농장을 실시간으로 CCTV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추적을 어떻게 가능하냐. 여기에 제품의 껍데기를 살짝 벗기시면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품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하시고 나면은 이렇게 식품 이력 정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본사 직접 연락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또 상세히 물어보면 이 비타민C가 이 파이토 프로틴이 어디 농장에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우리가 다 소비자들이 다 추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추적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과 추적이 실제로 가능한 것은 다릅니다. 네. 정말 실제로 가능한 것이 바로 유치라이트 브랜드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치라이트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유로모니터에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 먼저 프로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틴. 네, 단백질이죠. 자, 이제 오늘 FC 그 회의에서 나왔는데 프로틴이 네, 신제품이 곧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450g이 있는데 이제 곧 900g, 2배 용량, 거의 1kg 가까이 되는 이 용량, 대용량 파이토 프로틴이 곧 출시된다고 하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프로틴을 우리는 프로테인에서 맞습니까? 네, 발음이 프로테인. 어쨌든 이거 프로테인? 하여튼 이렇게 네, 제가 그리스어 전공이 아니라서 어쨌든 이렇게 가장 첫 번째라는 의미다. 네, 가장 첫 번째라는 의미. 정말 첫 번째라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 몸에서 구성하는 영양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가 바로 프로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프로틴을 보면은 소비자들을 전달하게 되면 나 운동 안 해. 나는 근육 만드는 거 잘 관심 없어. 라고 해서 단백질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은 근육 만들 때만 먹는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런 논리는 스마트폰을 전화할 때만 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스마트폰은 전화할 때만 씁니까? 전화할 때도 쓰지만 계산기도 쓰고요. 폰 뱅킹도 하고요. 네, 음악도 듣고 모든 걸 다 하죠. 마찬가지예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모든 구성 물질을 다 만듭니다. 네, 다 설명할 수 없겠지만 간단하게 크게만 효소, 소화 기능, 소화 대사에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운반,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영양소들을 운반하는 것에도 관여하고 운동 당연하고요. 그다음에 구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신체 구조를 만드는 게 바로 또 프로틴이고요. 면역 체계도 프로틴입니다. 면역 세포들 다 뭐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네, 프로틴,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절, 호르몬까지. 이 호르몬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명령하는 명령체계죠. 너 이렇게 어떤 장기야. 예를 들어서 가나 너 이런 역할을 좀 이번에 해보거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사람이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래서 그렐린 호르몬이라고 있고 이 렙틴 호르몬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렐린 호르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그 배가 고플 때 배고픔을 느끼는 거 있죠. 배고픔을 느끼는 것은 이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배고프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진짜 뱃속에 아무것도 없어서 느끼는 게 아니고요.
그렐린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밥을 먹었어. 그럼 배가 불러야 됩니다. 그죠? 배가 부르던 거, 배가 부르도록 아 배불러 하고 이렇게 뇌에 신호를 보내는 것도 렙틴 호르몬이 나와서 그걸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 렙틴 호르몬이 잘 활성화되어 있으면 우리가 살이 덜 찌겠죠. 왜? 배부른 걸 잘 느끼니까. 근데 살이 많이 찌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렙틴 호르몬에 저항성이 생깁니다. 렙틴 호르몬이 잘 활동을 안 하는 거죠. 저항성이 생기는 겁니다. 저항이 생겨서 인슐린 저항성처럼 그 인슐린 저항성으로 당뇨가 생기는 것처럼 렙틴 저항성이 생겨서 자꾸 배고픔을 모르고 배부름을 모르고 계속 먹게 되고 식탐이 끊이지 않는 것. 렙틴 호르몬의 고장입니다. 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이 찌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호르몬 원료가 뭐라 했습니까? 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을 꼭 섭취해 주셔야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해서 요요 현상도 일어나지 않고 다이어트가 끝난 후에도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프로틴이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리고 프로틴은 우리 몸에 단백질이 많은 사람, 근육이 많은 사람들 어때요? 열량이 높죠? 소모하는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소모하는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훨씬 더 살이 덜 찌는 체질이 되는 겁니다. 근육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모하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먹는 족족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늘어난 이유가 바로 기초 대사량에 관여하고 기초 대사량은 근육량에 비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바디 재보시면 체중, 골격근량, 지방량 이렇게 있는데 이게 C자형을 나타내면 안 좋은 거고 D자형을 나타내야 좋은 겁니다. 네, 당연히 골격근량이 뭐냐면요. 뼈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을 말하는 거예요. 네, 골격근. 예를 들면 장기에 있는 근육은 골격근량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뼈 주변에 있는 근육이 바로 골격근량인데 골격근량이 많을수록 칼로리 소모량이 높고 그러면 기초 대사량이 높고 그러면 먹어도 살이 덜 찐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근육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도 프로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로틴은 소화, 대사, 순환, 운반, 피부 조직, 근육, 모발, 호르몬, 면역 세포 등 모든 몸 전체를 다 구성한다. 집으로 치면 우리 시멘트와 같은 겁니다. 시멘트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공사할 때, 집을 지을 때,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시멘트를 쓰냐에 따라서 레미콘 가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프로틴 정말 중요하다. 그렇다면 프로틴 어떤 시멘트를 쓰냐에 따라 레미콘 가격이 달라진다면 프로틴도 종류가 다 다르겠다, 그죠? 네,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겠어. 면역도 신경 써야 되고 근육도 신경 써야 되고 모든 우리 몸 전체를 피부 탄력도 마찬가지.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파석해지고 늙고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동안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또 프로틴, 양질의 프로틴을 먹어줘야 된다. 그렇다면 양질의 시멘트처럼 양질의 프로틴은 어떤 프로틴을 먹어야 되는가? 그래서 프로틴의 구성을 잠깐만 보자면 어렵지만 필수 아미노산, 단백질이 쪼개지면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또 다르게 탄수화물이 쪼개지면 뭐라고 합니까? 네,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 수치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이 쪼개지면 아미노산이라는 이 물질이 됩니다. 이 아미노산 종류가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불필수 아미노산 11가지. 그래서 총 몇 개예요? 네, 20여 가지 이렇게 아미노산이 있는 밝혀진 게 2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자, 다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한다. 네, 알라닌 같은 경우가 간 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이것만 쭉 보시더라도 여기 보시면 아르기닌 많이들 보셨죠? 아르기닌 같은 경우가 면역세포, NK세포, 내추럴 킬러 세포죠. NK세포 같은 이런 활성화를 위한 면역력 증강에 도움이 되고 동맥 확장,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이렇게 읽어보시면 단백질 꼭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네, 단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네, 그 단순히 근육 만드는 데만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모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체 얘네들이 다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애는 근육을 만들고 어떤 애는 피부를 만들고 어떤 애는 혈관을 만들고 어떤 애는 또 면역 세포를 만들고 또 어떤 애는 머리카락을 만들고 이렇게 각각의 다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이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는 게 좋겠다, 그죠? 요 몇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 아미노산 몇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것보다 다 들어가 있는 게 정말 좋은 프로틴이겠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제한 아미노산이라 해가지고 보면 완전 단백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물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가 예를 들어서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여기 물통에 물이 어디까지 차겠습니까? 네, 요 부족한 여기만큼만 차겠죠, 그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단백질 아미노산이 완전하게 이렇게 다 골고루 다 있어야만이 이게 잘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 하나라도 좀 부족하게 되면 그 부족한 것만큼만 우리 몸에 흡수가 된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대로 하자면 그러면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골고루 다 갖춰져 있는 거. 이게 진짜 양질의 프로틴이겠다. 그죠?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 네. 시중에 거의 99%의 제품이 다 동물성 단백질입니다. 네,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물론 동물성 단백질이 질이 높긴 합니다. 양도 많고요. 네, 좋은데 부작용이 너무 많다. 부작용이 많다.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로 동물성 단백질을 대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위험 요소들로 리스크로부터도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성보다는 식물성.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단백질을 고를 때 동물성보다 식물성을 드시는 게 좋다. 동물성을 드시면 그걸 해독시키는데 간이 굉장히 또 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밀크시슬을 또 따로 챙겨 먹어야 됩니다. 간 보호제를 또 따로 챙겨 먹어야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식물성을 먹자. 그리고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가, 골고루 종류별로 싹 많이 들어가 있는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육식동물입니까? 초식동물입니까? 네. 사람은 초식동물입니다. 잡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분법을 하자면 우리 사람은 초식동물입니다. 그 대상에 이 이빨, 사람은 이빨이 아니라고 이라고 하죠. 동물을 이빨이라고. 근데 어쨌든 이 상태를 보면 어금니가 있다. 초식동물입니다. 근데 어금니가 없고 송곳니가 있다. 육식동물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그럼 초식동물입니까? 육식동물입니까? 초식동물이에요. 우리 송곳니 없죠. 사자처럼 이렇게 송곳니, 그 육식동물들은 쉽지 않습니다. 송곳니를 뜯어서 삼킵니다. 삼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초식동물들은 뜯어서 많이 씹어서 삼키죠. 그죠? 초식동물이에요. 그럼 우리 사람은 초식동물이다.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 많이 먹죠. 어쨌든 그 프로틴만큼은 우리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식물성 먹는 게 가장 안전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매일매일 채우는 식물성 단백질, 여기 보시면 필수 아미노산 9가지, 불필수 11가지, 몇 가지? 20가지. 아까 종류별 다 보셨죠? 네, 그 종류별로 있는 그 20가지가 모조리 싹 다 들어가 있는 식물성 프로틴, 전 세계 유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원료를 어디서 갖고 옵니까? 아까 추적이 가능한 그런 농장에서,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말 신뢰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액세스 아미노라고 있습니다. 에센셜 아미노가 뭐냐면 우리 근육할 때, 근육 만들 때, 아까 그 우리 파이토프로틴, 우리 몸 전체를 구성하는 정말 이게 그런 프로틴이라면 이 아미노 같은 경우는 우리 근육을 만들 때 보면 근육 운동을 막 하잖아요. 웨이트를 한다. 그러면 근육에 막 힘을 주고 근육이 상처가 났을 때 상처가 회복되면서 근육이 커지죠.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났다는 거는 근육이 손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운동을 하면은 무조건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근육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 손실을 방지하면서 근육을 키워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보면은 운동을 막 하면서 물처럼 뭔가를 막 마십니다. 그게 바로 이 아미노라는 건데 BCAA라고 합니다. BCAA는 여기 보시면 잠깐만 이게 우리 기본적인 상식으로 보시면 밸런스 체인 아미노 액시드,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균형 있는 사슬 아미노산 해가지고 아까 아미노산 여러 가지 20가지를 쭉 봤는데 그 중에서 류신, 류신이라고도 하고 로이신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류신, 이소리신, 발린, 요 3가지 친구가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이 3가지 친구가 아까 어떤 애들은 피부를 만들고 어떤 애들은 머리카락을 만들고 그렇다 했죠. 요 3가지 친구들이 근육을 만들어주는데 특화된 아미노산인데 얘네들이 잘 사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바로 BCAA라고 합니다. 빠른 근육 생성 및 근손실을 방지해 주는 게 바로 BCAA 제품이다.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BCAA 아세요 하면은 거의 다 압니다. 거의 다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BCAA 제품 추천해 주실 때 이걸 추천해 주시면 되는데 가격이 얘가 비싸요. 6만 원 넘죠. 그람 수는 적은데 다른 BCAA보다 그람 수는 반밖에 안 되는데 가격은 2~3배가 비싸요. 그 말은 뭐예요? 많이 비싸요. 다른 건 많이 비싸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은 그람 대비 가격만 보면은 진짜 비싸요.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걸 잘 봐야지만이
그렇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하거나 다이어트 할 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게 BCAA인데, S는 이제 복수형이죠. 네, BCAA인데. 근데 이게 근육 생성이 다른 제품보다 무려 32배나 잘 된다고 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막 이런 아미노산들 아까 로이신, 이소리신, 유신, 이소리신 그 말이에요. 요게 이런 조합으로 되어 있다. 배합이 중요하다. 네, 스타크래프트나 이렇게 롤 해보신 분들은 군사의 이 마린, 파이어벳, 메딕 이 조합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화력이 달라집니다. 그죠? 모르시는 분들은 요리를 생각하시면 요리. 소금이 아무리 좋은 요리라도 그 소금을 좋다고 해가지고 막 이만큼 많이 넣으면 돼야 안 돼요. 네, 요리에도 배합이 중요합니다. 배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에 이게 좋다고 하더라도 이 배합이 잘못되면 그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합이 정말 중요하다. 이 40년간 연구한 이 배합. 네, 그래도 제가 한번 검색해 봤거든요. 다른 BCA보다 무려 32배가 잘 된다. 이런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로버트 울프인가 같은 이분 한번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아마존 여기 검색해 보니까 이분의 논문이 있더라고요. 논문을 찾아보니 소개 글이 어떻게 돼 있냐? 무려 40년간 연구를 한 어쨌든 이분 이 책을 보시면 나중에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이분이 만들었다. 이분이 이 배합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아미노산 바로 이게 에센셜 아미노. 그러면 만약에 이게 다른 BCAA보다 가격이 10배가 비싸도 이 제품이 효과가 32배가 효과가 높다면 뭐가 좋은 겁니까? 네, 그렇죠.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비타민 C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비타민 C. 자, 비타민 C는 보시면 짧게 빗줄 층간을 가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다 많이 아는 항산화 역할을 하죠. 산화가 뭐예요? 네, 늙어가는 거예요. 늙는 거예요. 늙는 거를 바로 산화랍니다. 쉽게 말해서 늙어가는 산화되는 거를 막아준다. 항산화, 항균, 항암처럼 막아준다. 네, 그 말이에요. 저항하다. 그래서 이제 유해산소로부터 산화를 방지하고 그다음에 인체 전체에 사람 인체 전체에 단백질 중 3분의 1을 차지하는 성분이 바로 콜라겐이라고 합니다. 콜라겐, 우리 피부 콜라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피부 건강을 위해서 콜라겐 많이 먹죠. 콜라겐 합성에 단백질 중요한데 이 단백질과 이 비타민 C가 아미노산과 단백질과 비타민 C가 만났을 때 콜라겐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 건강을 위해서 프로틴과 파이토프로틴과 비타민 C를 드시면 어떻게 돼요? 네, 피부가 탱탱해질 수 있습니다. 상조 회복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면역 건강, 인체 내 철분 흡수를 도와주는 것도 비타민 C가 하고요.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 그다음 헤모글로빈, 네, 그 담즙산 등 이런 것들 세포의 구성 물질을 합성하는데 비타민 C가 필요합니다.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없으면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열 작용도 가능하고 알레르기 예방도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해독도 하는 게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근데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 거죠.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없으면 괴혈병, 그리고 관절의 통증,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골과 근육 조직에 변형이 생길 수 있고 관절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뼈도 골절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빈혈, 체중 감소, 그리고 면역 기능의 감소, 상처가 잘 회복되지 않는 거죠. 고지혈증 등등 이런 결석도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비타민 C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비타민 C는 먹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또 어떤 비타민 C를 먹어야 되는가? 보면은 여기 SBS 특집 다큐에서 천연 비타민 C에 대한 비타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비타민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도 중요한 관심사인데요. 천연 재료에서 추출한 천연 비타민이 인기라고 하죠. 브라질 북부 에스탄시아, 천연 비타민이 생산되는 공장입니다. 바로 이 푸른 아세로라가 천연 비타민의 재료가 되는데요. 덜 익은 아세로라에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세로라에서 천연 비타민을 추출하는 과정은 까다로운데요. 세계적으로 천연 비타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 비타민에 대한 기준이 철저해지는 추세입니다. 아세로라의 비타민C를 농축하고 건조해 분말 형태로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아세로라 분말이 최근 비타민 시장에 바람을 몰고 있는 천연 비타민제입니다.
Temos também o mercado norte-americano, e aí distribuído para os Estados Unidos, e atualmente estamos fornecendo para a Ásia, sendo para a Coreia, China e Japão.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생소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천연 비타민제. 과연 기존의 합성 비타민제와는 어떻게 다르고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걸까요? 공장에서 보이죠, 그죠? 어떤 출발 물질에다가 화학적인 변화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합성 비타민이고요. 천연 비타민은 천연물을 가져다가 공장에서 끓이는 겁니다. 뭐 물을 넣을 수도 있고 즙을 짤 수도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단순한 화학적인 공정이라기보다는 추출하는 공정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천연 비타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천연 비타민제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바탕으로 추출했기 때문에 비타민 C 주위에 다른 영양소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반면 합성 비타민제는 비타민 C만 들어있는 게 차이인데요. 네, 이렇게 합성 비타민과 천연 비타민의 차이를 봤고요. 거의 SBS에서 뉴트라이트에서 만드는 비타민 C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알려줬습니다. 제품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자세히 알려줬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더 보고 18세기 항해 선원들의 영양결핍에서 시작된 비타민C의 긴 역사 속에서 뉴트리라이트는 남다른 비타민C를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식물 영양소에 주목했던 칼렌보그는 1956년 하와이에서 비타민C가 풍부한 아세로라 체리를 연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롬시드 투 프로덕트라는 철학하에 아세로라 C 비타민을 만들었습니다. 아세로라 C 비타민은 엄선된 5가지 품종의 묘목에서 시작됩니다. 또한 엄선된 묘목일지라도 반건조 극한지대에서 2년의 적응 기간을 견뎌내야만 비로소 아세로라 체리를 생산할 자격을 얻습니다. 수확도 열매가 붉어지기 직전 아직 푸릇푸릇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비타민C 함량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이렇게 수확된 아세로라 체리는 빠른 시간 내 농장 안 첨단 농축시설로 옮겨집니다. 농축된 원재료는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온에서 살균되고 고온에서 순간 건조되며 모든 생산 과정이 생산이력 추적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자연의 영양을 전달하는 뉴트리라이트만의 철학과 과학이 있기에 비타민C는 같다. 뉴트리라이트는 다르다. 뉴트리라이트 아세로라 C 비타민. 네, 이렇게 아까 전에 제가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이렇게 우바자라 농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SBS 그 아까 영상에서도 브라질 농장 잠깐 나왔죠. 그렇게 해서 가루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과정들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제품과 확실하게 다른 거는 이렇게 아세로라 C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장점이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 원료가 아니라 브라질 우바자라 농장에 만들어지고 푸릇푸릇할 때 수확하는 거죠. 그리고 새벽 3시에 수확합니다. 이때가 영양소 가장 높기 때문에 약간 좀 변태 같죠,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싶은데 네, 새벽 3시에 수확하는 맞습니까 그런 거? 네, 좀 특이합니다 진짜. 그렇게 해서 영양소가 이렇게 영양소 기준치 364% 이거 보시면은 체리과의 열매로 오렌지의 100배 그리고 레몬의 30배에 해당하는데요. 보통 합성 비타민C 같은 경우는 이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우리 몸의 인자들이 예를 들어 비타민C만 딱 들어온다고 해서 그걸 다 흡수하지 못합니다. 비타민C가 들어올 때 비타민C만 딱 들어온다고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C 외에 그 보조인자들 있죠. 수많은 물질들, 오렌지나 레몬에는 그런 수많은 비타민C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영상에 보신 것처럼 비타민C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보조인자들이 그 식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가 있냐면 그렇게 있어야만이 이 보조인자들이 이 비타민C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합성 비타민C만 딱 그거 1000ml짜리 그거 하나 먹는 것보다 오렌지 하나에는 비타민C가 100ml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몸에 더 좋은 이유가 바로 이 몸에 단순히 그냥 우리 몸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계라면 비타민C 딱 넣으면 그냥 비타민C 쫙 활성화되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몸은 사람의 몸은 자연적인 몸이기 때문에 얘가 들어올 때 다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상호 복합적인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흡수가 다르다.
우리 몸의 생체 이용률이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성 비타민과 우리 아세로라 C 용량으로 이렇게 비타민 C 함량으로만 보면은 우리가 한 5배가 적은 거죠. 하지만 그것만 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우리 몸에서 생체 이용률이 높아집니다. 흡수율이 아니라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훨씬 더 우리 몸에서 더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뉴트라이트의 아세로라 C 비타민과 단백질은 이렇게 항상 지배하고 철저하게 만들어집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식습관이 습관화되지 못한다면 이 식습관의 불완전함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과학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과학은 자연의 것을 변형해서 이렇게 뭐 유전자 변형이든 유전자 편집이든 이런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의 것을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것을 제품에 옮기는데 과학의 본질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뉴트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이고요. 그것이 뉴트라이트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C가 다른 제품들과 대체 불가능한 제품이라는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